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회인데요. 새로 시작하는 만큼 또 새로운 책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책 제목은 나무병원 직무분석 가이드북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네, 물론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은 책은 이제 한숲이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발행이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주된 내용이 직무 능력과 관련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리뷰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라고 그럽니다. 이 처음 도입된 지 한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5년이 되었는데 사실 한 15년 정도는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진행되다가 한 10년 조금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NCS 사업이 생기면서 많은 분야에서 NC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취업을 할 때도 이 NC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NCS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쓴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능력 단위라는 것과 능력 단위의 집합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능력 단위는 조금 큰 거고 능력 단위의 요소는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 개발 초기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실제로 산림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 NCS가 만들어져서 일부 학교나 아니면 학원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산림보호라는 분야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분야 중에서 나무병원과 관련된 부분만을 좀 뽑아서 이러한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나무병원에서 하는 업무, 직무 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사례를 직접 활용을 했던 분들이 생생하게 사례를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직무 능력에 대한 사례입니다. 나무병원에 근무하시는 16분의 전문가가 각 능력 단위의 집합을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제2장에서는 직무능력 검정표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의 집합마다 체크를 하다 보면 나무병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참고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시면은요, 앞에 읽는 부분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직무능력 검정표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앞쪽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 직무능력 검정표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리스트에서 보면은요, 기초 능력과 전문 능력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기초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되게 이러한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 평가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범위에 해당되고요. 그 아래 평가 항목이 작은 항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되게 단순하죠. 또는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거는 글이죠. 이번에는 말입니다. 말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 거 못해? 라고서 생각하실 수가 있죠. 다 그래서 우수, 여기에 체크를 이제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평가자는 진짜 이 사람이 잘하는지 우수한지 보통인지 미흡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성한 글을 알고 있다 또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쪽 분야에서 말을 하는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전문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은 알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수리 능력 분야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뭐 백분율 또는 뭐 확률, 통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뭐 아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나무나 아니면은 대상을 조사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통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낼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도표로 이해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는 원으로 만들어서 분포도를 만드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도 역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한글을 쓰죠. 그 다음에 가장 업체에서 많이 쓰는 것은 엑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못지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엑셀 잘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요, 단순한 수식을 계산하는 것 못지않게 새로운 수식을 만드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자기 개발 능력이라든지, 많은 분들은 어떠한 자격에 합격을 했다 또는 어디에 취업을 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학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 또는 배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기본 사항이고요. 이제 이거 전체를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정도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산정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병원도 하나의 기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나무를 진단하거나 또는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자재조서라는 것, 물가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물가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일일액과 도면, 그 다음에 사진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찍은 사진을 어떤 항목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진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되고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든지 여기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엑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도 있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가 계산서를 만들고 이 예산서 안에는 이것을 하는데 얼마의 돈이 듭니다 하는 예산서도 있지만은요, 이러한 돈이 왜 드는지 하는 그 과정이나 또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어 놓은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를 작성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순서가 어떤지를 전부 다 아셔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행동,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불 났으면은 일단은 신고를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소화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화기를 보면은요, 물론 소화기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거의 공통적이죠. 안전핀을 뽑고 이제 그 손잡이를 눌러주면은 되게 이제 분출이 되거든요. 근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업무에서는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 공정표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요. 설명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재비율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강연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는 뭐 이러한 산재, 산업재해 같은 것들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항목에 맞도록 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재, 재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 품셈이라는 거는요, 우리 쪽에서 쓰는 품셈이 전부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없는 품셈은 유사한 품셈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품셈이나 시방서나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유사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산은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쭉 만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진단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하기는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진단은 일단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가서 해주면 되지 라고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의뢰 목적입니다. 의뢰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나무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무가 죽어가니까 이 나무를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막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뢰자한테 갔더니 그 나무 굉장히 오래되고 나무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떠한 수정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단은 열심히 했지만 의뢰자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헛일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요, 제일 먼저 이 의뢰자의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 이걸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방제를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할 땐 여러 가지 장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장비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모습과 비정상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잎이 노래요. 자, 이거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자, 이거는 사실 문제가 조금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은행나무 잎이 노라면은 걔는 비정상이죠. 걔는 병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 노랗게 되었어요. 그거는 정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적인 것들은 사실 보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뭐 수감폭이나 가슴 높이의 지름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수종이죠. 이 수종을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잎의 크기라든지 상처의 크기라든지 수령, 나이도 몇 살인지 대충 또 찾아볼 수 있어야지 되고요. 이게 생물적인지 비생물적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거 해충이면 해충, 그다음에 병이면 병. 네, 이러한 것들을 순서에 따라서 전부 다 하는데, 이러한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나무병원이나 아니면은 양성교육기관에서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가슴 높이 쓰고나 높이나 지름 이런 거 전부 다 잘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재야지 될까요? 네, 또는 가지가 2개, 3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변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다양한 모습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숙련도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래 했을 때하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이걸 한 5년 또는 3년 후에 했을 때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첫 해에 오신 분들은 되게 이쪽에 잘함이라고 체크를 해요. 근데 막상 오히려 3년, 5년 되신 분들은요, 이 5번보다는 한 3번, 4번, 이제 이런 쪽에 오히려 많은 체크를 하시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에 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능력 단위 요소, 이제 능력 단위의 분야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총 책에는 199개가 있습니다. 19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개 항목을 전부 다 체크해 보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셔야지 되고요. 안전관리 같은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안전교육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보고체계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조치계획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안전장비와 관련된 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험의 종류를 파악하고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입을 한다면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농작물, 농약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살포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안전조치 계획을 전부 다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범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이 5번을 택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하고 관련된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행정기관에 어떻게 안내할 수 있는가 또는 이러한 데 필요한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여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인력 수급을 직접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거는 2가지가 있죠. 우리 직원들 중에서 회사에 있는 직원한테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단순한 경우라면은 어떠한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모셔와서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섭외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섭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하기가 이제 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방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물보호제 성분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집중 살포 부위를 또 알아야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잎 윗면에서 주로 발생을 해서 피해를 주는 해충하고 잎 뒷면에서 발생을 해서 피해를 주는 해충하고 있을 때 살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틀려지겠죠. 잎 윗면이라면은요, 포물선 형태로 뿌리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잎 뒷면에 있는 애들은요, 포물선으로 쏘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직선으로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쏘는 방식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력도 확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입니다. 이 물을 어디서 떠올 것인가. 네. 우리가
일반 도심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소방 용수를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어디에선가 물을 떠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떠오는 장소가 멀면 멀수록 일을 하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가장 가까운 용수처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농약을 뿌릴 때, 약재 살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배율이라든지 작업 동선이라든지 통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약재 방지하니까 오지 마세요. 요즘에 누가 그런다고 안 갑니까? 갈 사람들은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뭐 거기다 끈을 단다든지 아니면 추류 통제를 완전히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빈병, 우리가 다 처리하고 난 것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냥 버리면 이것도 또 안 됩니다. 환경 오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정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전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동 방법도 이제 그 전에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계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스위치가 있는 위치도 틀리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기름의 종류도 조금씩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일 그러면은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다른 것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전부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는요, 아까 보셨던 뭐 안전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방제 못지않게 외과 수술, 뿌리 수술, 지주 설치, 줄당김, 나무 주사, 영양 공급, 나무 제거, 이렇게 많은 종류도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단위 안의 요소들, 이러한 것들은 또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 199개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에 똑같은 데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부터 5가 있는데 첫 번째 했을 때는 5가 뭐 90%입니다.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85%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실력의 하향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199개 중에서 5등급이 가장 매우 잘한다가 뭐 190개 이상은 우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마다 다 틀리고 이것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역시 기준이 전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 목적은 본인이 직접 해보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방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가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데 아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장에서는 여기 체크리스트와 검정표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2장에 있는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앞에 사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